미국 조지아주 서베너라는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엘라벨이라는 작은 마을. 이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 안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로봇 1000대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개처럼 생긴 네발 로봇이 자동차 사이를 걸어다니고 썰매처럼 생긴 운반 로봇 수백 대가 무거운 부품을 스스로 실어 나릅니다. 미국 현지 언론이 이 공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 봤는데요. 그 광경을 보고 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과 로봇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현대는 이미 하고 있다. 오늘은 미국 사람들까지 깜짝 놀라게 만든 이 공장, 현대차의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대체 어떤 곳인지 그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화제가 된 건 미국의 대표적인 지역 신문 중 하나인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우리에게는 줄여서 AJC라고 부르는 매체 덕분이었어요. 2026년 5월 12일, 이 신문사는 기자를 아주 직접 공장 안으로 들여보내서 현장을 취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공장에서 직접 본 것을 아주 생생하게 기사로 풀어냈는데 기사 제목부터가 정말 심상치 않았죠. 사람과 로봇계가 함께 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현대차 공장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어요.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는 보통 사람들이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땀 흘리며 나사를 조이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차의 이 공장은 그런 익숙한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마치 미래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은 공장이었던 겁니다. 미국 기자의 날카로운 눈에도 이 공장은 자동차 제조업의 미래를 제대로 보여주는 시험장으로 비쳤거든요. 이 공장의 정식 이름은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부르는데 영어 약자로는 HMGMA라고들 하죠. 이름에 메타라는 말이 붙은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자동차를 찍어내는 평범한 공장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업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실험장이라는 아주 거창한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공장은 2025년 3월에 문을 열었는데 개장한 지 겨우 20개월밖에 안 된 지금 벌써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첨단 공장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20개월이면 채 2년도 안 되는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공장이 됐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를 더 들어보시면 아주 확실하게 실감하실 겁니다. 우선 이 공장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 규모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HMGMA의 전체 부지 면적은 무려 1176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 여의도의 약 4배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의도 하나도 굉장히 넓은데 그게 무려 4개나 들어가는 엄청난 땅에 공장을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현대차 울산 공장하고 비교하면 그 2배쯤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거대한 땅에 현대차 그룹이 쏟아부은 돈은 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조 원이 넘습니다. 정말 회사의 운명을 건 투자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었죠.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이 준공식에서 미국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니까요. 이 공장은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앞으로 20만 대를 더 늘려 50만 대까지 생산할 계획도 든든하게 세워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JC 기자가 공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바로 로봇들이었습니다. 이 공장 안에는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로봇이 1000대 넘게 아주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자동차를 만드는 거의 모든 과정에 투입돼서 열일하고 있어요. 쇠판을 자르는 절단 작업부터 시작해서 자동차에 색을 입히는 도장 작업, 강한 힘으로 철판을 눌러 모양을 만드는 프레스 작업까지 정말 다양하죠. 부품을 이곳저곳 옮기는 이송 작업, 그리고 완성된 차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는 검사 작업까지 정말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그럼 이 로봇들이 각각의 공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마법 같은 일을 하는지 우리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자동차 한 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철판을 눌러 모양을 만드는 프레스, 그 조각들을 이어붙여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차체, 색을 입히는 도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갖 부품을 다 조립하는 의장, 이렇게 4단계죠. 이 순서대로 공장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프레스 공장입니다. 프레스라는 건 아주 강한 힘으로 철판을 꾹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이 종이를 접어서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여기서는 두꺼운 철판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눌러 자동차의 문짝이나 지붕, 옆면 같은 몸통 부분을 찍어냅니다. 이 공장에는 무려 6,800톤이나 되는 힘을 낼 수 있는 정말 거대한 프레스 기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6,800톤이면 코끼리 수천 마리를 한꺼번에 올려놓은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렇게 찍어낸 철판 조각 하나하나에 컴퓨터가 인식하는 QR코드를 새겨 넣습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메뉴판 볼 때 찍는 그 QR코드 있잖아요. 그걸 자동차 부품마다 새겨서 이 부품이 언제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느 자동차에 들어갔는지를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다 추적합니다. 그리고 사람 눈으로는 도저히 못 잡아내는 아주 미세한 균열이나 흠집까지 인공지능이 사진을 찍어서 자동으로 아주 완벽하게 걸러냅니다. 두 번째는 차체 공장입니다. 앞에서 프레스로 찍어낸 철판 조각들을 이제 하나로 이어붙여서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곳이죠. 여기서는 용접이라는 작업을 하는데 용접은 뜨거운 열로 철과 철을 녹여붙이는 일입니다. 이 위험하고 정밀한 용접 작업을 이 공장에서는 로봇이 100% 완전 자동으로 아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사람이 뜨거운 불꽃 앞에서 힘들게 일할 필요가 아예 없어진 거죠. 특히 재미있는 건 자동차 문을 닫는 과정입니다. 자동차 문은 조금만 삐뚤어져도 바람 소리가 나거나 물이 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붙여야 하는데요. 이 공장에서는 인공지능이 문이 붙는 각도를 스스로 아주 똑똑하게 계산해서 가장 완벽한 위치에 딱 맞춰 붙입니다. 게다가 3D 스캔과 초음파 같은 최신 기술로 자동차 뼈대가 충돌 사고에도 안전한지까지 꼼꼼하게 검사하죠. 세 번째는 도장 공장입니다. 자동차에 멋진 색을 입히는 곳이죠. 그런데 색만 칠하는 게 아니라 물이 새지 않도록 자동차의 온갖 틈새를 메우는 실러라는 중요한 작업도 합니다. 놀랍게도 자동차 한 대에 이 실러를 바르는 길이를 다 합치면 무려 120m나 된다고 합니다. 축구장 길이보다도 긴 거리를 자동차 한 대 안에 틈새마다 구석구석 발라야 하는 거예요. 이 힘든 작업을 사람이 다 하면 정말 녹초가 되겠죠. 그래서 로봇이 자동으로 아주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그리고 색을 다 칠한 다음에는 자동차 한 대당 무려 5만 장의 사진을 찍습니다. 5만 장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수많은 사진을 인공지능이 하나하나 분석해서 사람 눈으로는 절대 못 잡는 아주 작은 도색 분량까지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은 의장 공장, 즉 조립 공장입니다. 여기서는 색칠까지 끝난 자동차 몸통에 엔진이나 배터리, 시트, 유리창, 전선 같은 온갖 부품을 다 끼워 넣어서 진짜 자동차를 완성합니다. 이때 조립하는 부품 개수가 무려 3만 개가 넘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품들을 제때 제 위치로 나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겠죠. 바로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자율주행 운반 로봇들이 대활약을 합니다. 이 자율주행 운반 로봇은 영어로 AGV 또는 AMR이라고 부르는데요. 생긴 게 꼭 납작한 썰매처럼 생겼어요. 이 공장에는 이런 로봇이 자그마치 500대 넘게 있습니다. 이 썰매 같은 로봇들이 공장 바닥을 스스로 알아서 누비고 다니면서 무거운 부품을 아주 척척 옮깁니다. 그리고 완성된 자동차를 옮기는 전용 주차 로봇도 50대 넘게 있어요. 이 모든 로봇을 한꺼번에 지휘하는 관제 시스템은 현대차가 직접 개발했는데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처럼 수백 대의 로봇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딱딱 맞춰 움직이도록 조율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공장이라고 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쭉 깔려 있고 그 위에서 자동차가 줄줄이 이동하는 모습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플랜트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그 컨베이어 벨트 대신에 자동차가 이 자율주행 로봇을 타고 이동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아주 똑똑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는 한 번 깔면 정해진 길로만 움직이지만 자율주행 로봇을 쓰면 자동차마다 필요한 공정만 골라서 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차에는 필요 없는 작업이 있으면 그 구간을 그냥 건너뛰고 지나가는 겁니다. 상황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생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립 공장에서는 33대의 협동 로봇이 사람과 함께 최종 품질을 검사하고 배터리를 자동차 몸통 아래에 정확히 붙이는 샤시 매리지라는 아주 중요한 공정도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공장에서 미국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한 로봇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개처럼 생긴 네발 로봇, 이름은 스팟입니다. 혹시 영상이나 사진에서 노란색 개 로봇이 계단을 오르거나 문을 여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 유명한 스팟입니다. 이 로봇은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가 만든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이에요. 이 스팟이 지금 메타플랜트 공장 안을 진짜 강아지처럼 걸어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냐고요? 자동차의 용접 부위, 그러니까 철판을 이어 붙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꼼꼼하게 검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장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생산 데이터도 수집하죠.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 네발 로봇이 대신 살펴봐 주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AJC 기사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공장에 새로 들어온 신입 직원들이 이 스팟 로봇을 처음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란색 로봇개가 옆으로 성큼성큼 지나가면 누구라도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공장의 직원 교육 담당관인 수잔 윌리엄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입 직원들은 작업 중에 스팟이 곁을 지나가면 깜짝 놀라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공장 안에서는 비명을 지르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신입 직원 교육 과정에 스팟에 적응하기라는 훈련을 넣었다고 말이죠. 로봇계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가 직원 교육의 한 과정이 됐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미국 사람들이 정말 신기해하고 놀라워했던 거예요. 로봇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모습이 아직은 낯설고 새로운 광경이었으니까요. 근데 이 공장이 진짜로 특별한 이유는 눈에 보이는 로봇들 때문만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 공장의 진짜 심장이거든요. 현대차는 이 공장을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SDF라고 하죠. 무슨 뜻이냐면 예전 공장들은 기계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움직였다면 이 공장은 모든 기계와 로봇이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연결돼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동차를 주문받는 순간부터 생산이 끝날 때까지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디지털 정보로 바뀌어 관리됩니다. 이 공장에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신기한 기술도 적용됐습니다. 디지털 트윈은 우리말로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실제 공장과 똑같이 생긴 공장을 컴퓨터 안에 하나 더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언가를 바꾸기 전에 먼저 컴퓨터 속 쌍둥이 공장에서 미리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없을까 하는 걸 진짜 공장을 멈추지 않고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기술을 현대차가 갑자기 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현대차는 싱가포르에 글로벌 혁신센터라는 곳을 먼저 만들어서 여기서 이런 최첨단 기술들을 충분히 실험하고 검증했습니다. 그렇게 싱가포르에서 검증을 마친 기술을 미국 조지아 공장에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완성한 결과물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1000대나 있으면 그럼 사람은 다 필요 없어진 거 아니야? 로봇이 사람 일자리를 다 빼앗는 거 아니야? 사실 로봇이 많아진다고 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메타플랜트 공장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야말로 이 공장의 진짜 정체를 이해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이 공장의 최고 행정 책임자 CAO라고 부르는 브렛 스톱스라는 분이 아주 인상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우리는 다크 팩토리를 만들려고 이 공장을 지은 게 절대 아니라고 말이죠. 다크 팩토리는 우리말로 하면 불 꺼진 공장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한 명도 없이 로봇만 일하는 완전 무인 공장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불을 켤 필요도 없다고 해서 다크 팩토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스톱스 CA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완전 무인 공장, 그건 공상과학 판타지에 가깝다고 말이죠. 영화에서나 나오는 환상이지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공장이 실제로 추구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인간 중심 자동화입니다. 로봇으로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사람을 도와주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이 공장에서는 사람 직원 1700명이 로봇 1000대와 함께 나란히 일하고 있습니다. 로봇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로봇보다 더 많은 거죠. 그렇다면 로봇은 어떤 일을 맡고 사람은 어떤 일을 맡을까요? 여기에 이 공장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로봇은 주로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나 똑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는 일처럼 사람 몸에 무리가 가는 힘든 작업을 담당합니다. 무거운 부품을 하루 종일 들었다 놨다 하면 사람은 허리도 아프고 다치기도 쉽잖아요. 그런 일을 로봇이 대신 해주는 거죠. 공장의 조립 담당관인 제럴드 로치라는 분도 거대한 부품을 운반하거나 단순 반복 작업에 로봇을 투입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톱스 CAO는 이 철학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기술을 통해 인간의 일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힘들고 위험하고 지루한 일은 로봇에게 맡기고 사람은 더 가치 있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봇 개 스팟이 옆을 지나가는 게 무서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든든한 동료가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바로 미국 언론이 감탄한 부분이었습니다.
로봇을 무섭게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하면 잘 어울려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모범 답안을 현대차가 보여줬다고 본 거예요. 이 공장이 정말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 사람을 더 많이 뽑을 계획이라는 점이에요. 로봇이 많아지면 사람을 줄일 것 같은데 이 공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현재 이 공장은 낮에만 돌아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는 체제로 바꿀 계획입니다. 그러려면 교대로 일할 사람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직원을 추가로 뽑을 예정입니다. 여기에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과 5개의 협력업체까지 다 합치면 이 거대한 산업단지 전체에서 일하게 될 사람은 무려 8,5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로봇이 늘어나는데 사람 일자리도 같이 늘어나는 언뜻 보면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첨단 공장에 걸맞은 사람을 키우는데도 현대차는 큰 공을 들였습니다. 로봇하고 같이 일하려면 그에 맞는 기술을 배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2025년 11월에 현대 모빌리티 트레이닝 센터 오브 조지아라는 교육센터를 열었는데요. 이 센터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크기가 약 8,361제곱미터에 이르는데 실제 공장을 그대로 축소해 놓은 미니 공장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신입 직원들은 진짜 자동차와 똑같이 생긴 연습용 모형에 운전대도 달아보고 에어백도 끼워보고 복잡한 전선도 연결해보면서 일주일에 40시간씩 실전 감각을 익힙니다. 이렇게 충분히 훈련을 받은 다음에야 진짜 공장에 배치되는 거죠. 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퀵스타트라는 조지아 주정부의 인력 개발 기관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1967년에 시작됐으니 벌써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조지아주는 올해에만 이 퀵스타트에 2,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2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차가 여러 후보지 중에서 조지아주를 선택하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의 자리를 잡는 조건으로 받은 인센티브, 그러니까 각종 지원 혜택의 규모가 무려 21억 달러, 우리 돈 약 3조 원이 넘는데 그 핵심에 바로 이 인력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던 거예요. 조지아 주지사인 브라이언 캠프는 이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두고 나의 비밀 병기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다른 주들과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할 때 조지아주만의 강력한 무기가 됐다는 뜻이죠. 결국 잘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 최첨단 로봇 공장도 제대로 돌아간다는 걸 이 모든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특별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의 계획이 지금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스팟 같은 네발 로봇과 팔 모양의 산업용 로봇들이 일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다음 카드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가 뭐냐면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로봇을 말합니다. 팔도 2개, 다리도 2개, 사람처럼 서서 걸어 다니는 로봇이죠. 현대차가 준비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은 아틀라스입니다. 이 아틀라스 역시 앞서 말씀드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로봇인데요. 무게가 90kg이나 나가는 육중한 몸으로 물구나무를 서기도 하고 심지어 축구 훈련까지 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줘서 화제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이 아틀라스 로봇을 2028년부터 바로 이 조지아 메타플랜트 공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람처럼 생긴 로봇이 자동차 공장에서 사람과 함께 일하게 되는 시대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거죠. 현대차 그룹은 심지어 이 아틀라스를 25,000대나 자사 공장에 투입하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제 자신들을 단순히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고 하지 않고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움직이는 인공지능, 이른바 피지컬 AI를 이끄는 회사로 진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로, 더 나아가 인공지능 회사로 몸집을 키워가고 있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이 스팟 로봇에는 구글의 인공지능 제미나이까지 탑재돼서 예전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아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현대차는 왜 하필 미국 조지아주에 그것도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 거대한 공장을 지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면 될 텐데 말이죠.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관세 문제입니다. 관세라는 건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붙는 세금인데요.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에서 만들어 들여오는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고 계속 압박을 해왔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면 이 관세 때문에 차 가격이 확 올라가서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현대차가 선택한 방법이 바로 미국 땅에서 직접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안에서 만들면 관세 걱정 없이
미국 사람들에게 차를 팔 수 있으니까요. 2025년 3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미국 백악관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앞으로 4년간 미국에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현대차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정말 위대한 회사라고 치켜 세웠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지키기 위한 큰 승부수를 던진 셈인 거예요. 이후 현대차의 투자 계획은 더 커졌습니다. 2028년까지 총 260억 달러를 투자해서 이 공장의 생산 능력을 50만 대까지 늘리고 2030년까지는 미국에서 파는 자동차의 80%를 미국 현지에서 직접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메타 플랜트가 문을 열면서 현대차 그룹은 미국 안에서 연간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됐고 앞으로는 12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하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메타 플랜트를 두고 관세 전쟁을 헤쳐나갈 최고의 무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공장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차는 현대차의 대표적인 전기차인 아이오닉 5 그리고 큰 형님격인 대형 전기 SUV 아이오닉 9 같은 모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2026년 6월 이 공장에서 드디어 첫 기아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바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인데요. 이 차는 두 가지 의미에서 특별합니다. 첫째,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첫 번째 기아 브랜드 자동차이고 둘째, 전기차만 만들던 이 공장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하이브리드 자동차라는 점입니다. 하이브리드는 휘발유 엔진과 전기 모터를 둘 다 쓰는 자동차를 말하죠. 전기차만 만들던 공장이 이렇게 하이브리드까지 척척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유연 생산 시스템 덕분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으로 각 차마다 필요한 공정만 골라서 갈 수 있으니 서로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같은 공장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공장이 혼자서 다 하는 게 아니라는 점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장 주변에는 우리나라의 여러 부품 회사들이 함께 미국으로 건너와 하나의 거대한 산업마을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배터리 시스템을 만들고 현대트랜시스는 자동차 시트를 만들고 현대제철은 자동차에 쓰이는 강판을 만듭니다. 특히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는 아주 신기한 방법을 씁니다. 인공지능 드론이 공장 안을 날아다니면서 어떤 부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드론에 달린 카메라가 부품 창고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이 그 사진을 분석해서 재고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자동차 공장 안을 드론이 날아다닌다니 정말 미래 영화 같은 풍경이죠. 이렇게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힘을 모아 미국 땅의 거대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공장이 조지아주에 들어서면서 그 지역 사회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명의 좋은 일자리가 새로 생겼으니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죠. 작은 마을이었던 엘라벨과 브라이언 카운티 일대가 이제는 미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첨단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완전히 탈바꿈한 겁니다. 한국 기업 하나가 미국의 한 지역을 통째로 바꿔놓은 셈이에요.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 메타 플랜트는 로봇 1000대와 사람 1700명이 함께 일하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미래형 공장입니다.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4단계의 모든 공정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촘촘히 들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이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 지휘합니다. 네발 로봇 스팟이 자동차를 검사하고 썰매 같은 자율주행 로봇이 부품을 나르지만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위험한 일을 대신 맡아주면서 사람은 더 나은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지혜로운 공장인 거죠. 미국 언론이 이 공장을 보고 놀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저 로봇이 많아서 놀란 게 아니라 로봇과 사람이 이렇게 조화롭게 함께 일하는 미래의 모습을 현대차가 이미 현실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첨단 기술,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과 인공지능, 그리고 미래형 공장을 설계하는 능력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인 현대차 그룹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미국 땅 한복판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자동차 제조업의 미래는 이런 것이다 하고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이 한국 기업이라는 거죠. 2028년이 되면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까지 이 공장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 공장은 또 어떤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게 될까요?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 회사로 그리고 인공지능 회사로 나아가고 있는 현대차의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미국 언론까지 깜짝 놀라게 만든 현대차의 조지아 메타 플랜트 공장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손을 맞잡고 만들어가는 미래의 공장, 그 중심에 우리 기업이 서 있다는 사실이 참 자랑스럽게 느껴지네요. 앞으로 이 공장이 또 어떤 새로운 소식을 전해줄지 저도 계속 지켜보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알찬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